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무조건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계산법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아주 결정적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실제 사례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한 가족이 공시가격 17억 원짜리 건물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마쳤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오른쪽처럼 국세청에서 날아온 최종 고지서에는 아니 재산 가치가 35억 원으로 2배 넘게 뛰어서 계산된 겁니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떨어진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신고까지 다 끝냈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야 할 세금이 이렇게 2배 넘게 불어날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법정에서 나온 하나의 결정적인 판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인 두 가지 가격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세청이 꺼내든 새로운 무기는 뭔지, 그리고 이어진 법적 줄다리기와 대법원의 최종 결론까지 차근차근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4단계 생존 가이드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가지 가격의 문제.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원래 상속세법의 대원칙은 시가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진짜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일종의 관행처럼 사용되어 온 보충적인 기준이 있었으니 바로 정부가 정해놓은 공시가격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공시가격이 보통 시가보다 아주 훨씬 낮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수십 년 동안 합법적인 절세 창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수많은 분들이 시가 대신 이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왔던 거죠. 특히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세청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드디어 칼을 빼어듭니다. 바로 세무당국의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정체는 신고 기한 후 감정평가 제도라는 겁니다. 자, 이 제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핵심은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다 마친 뒤에도 국세청은 상속세의 경우 무려 9개월, 증여세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새로운 평가액을 진짜 시가로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버리는 거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공시가격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가치를 찾아내서 제대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납세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납세자와 국세청의 정면 대결, 치열한 법적 줄다리기가 시작된 거죠. 납세자들의 핵심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신고를 다 했는데 몇 달 뒤에 국가가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건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불공정한 처사다. 들어보면 정말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2020년에 제도가 시작되고 2025년 12월 드디어 서울행정법원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국세청 제도는 위법이다. 와, 이제 끝났나 보다 했죠. 하지만 불과 몇 달 뒤인 2026년 4월 대법원에서 이 판이 180도 뒤집힙니다. 국세청의 제도는 완전히 합법이라는 최종 도장이 꽝 하고 찍히게 되죠. 네, 바로 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2020년 4월 2일에 나온 이 대법원 판결 사건 번호 2025-354-995는요. 우리나라 부동산 상속과 증여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대법원은 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그 논리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첫째, 상속세법의 가장 큰 원칙은 뭐다? 시가 과세다.
둘째,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는 건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또 광범위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이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대법원 판결의 파급력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83%. 이게 뭐냐면요. 2025년에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다시 했더니 재산 가액이 원래 신고했던 것보다 평균적으로 무려 83%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졌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국세청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사실상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공시가격으로 세금 아끼려던 생각은 아예 접어라. 그 길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문제점이 뭔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겠죠? 이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4단계 생존 가이드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전력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국세청이 어떻게 할까 기다리는 수동적인 대응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금 폭탄과 갑작스러운 현금 부족 사태를 피하려면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 4단계 전략이 바로 새로운 게임의 공략집입니다. 첫째, 국세청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감정평가를 받아서 정확한 시가로 신고하고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둘째, 상속세는 무조건 현금 납부입니다. 늘어날 세금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 계획을 미리 짜두어야 합니다. 셋째, 자산 가치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재산이 지금 얼마짜리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특히 이 첫 번째 전략, 선제적 감정평가는요, 단순히 세금을 미리 아는 것 이상의 엄청난 장점들이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죠.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받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최고의 공격 전략인 셈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가치와 세법 속에서 나의 상속 계획은 과연 과거의 낡은 지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새로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최신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실 시간입니다.